네,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취미로 그림을 배우는 50대 주부이고 최근에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해볼까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문화센터에 매일 그림을 그리러 오는 할머니가 계신데 연세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열정적으로 자기 그림에 심취하시더니 최근에는 전시회도 하셨습니다. 전시회라고 해서 아주 거창한 것은 아니고 동네의 작은 카페에 그림을 늘어놓고는 그나드는 손님들에게 보여주는 형식이지요. 하지만 초보 작가에게 그 정도 기회면 굉장히 큰 뿌듯함이 드는 것이고 저도 그 할머니의 전시를 보러 그 카페에 얼마 전에 들렀다 왔습니다. 은은한 커피향이 풍기는 카페 안에는 할머니의 손자가 그의 연인과 함께 커피를 내리거나 빵을 굽거나 샌드위치를 만드느라 아주 조심스럽지만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와 디저트 하나를 주문해서 먹으면서 할머니의 그림을 조용히 감상했지요. 할머니가 오래전에 들려주신 그림에 대한 절절한 사연과 그 속에 숨기듯이 애절하게 담긴 옛사양의 그림자도 저는 이미 잘 알고 있기에 그림 하나하나의 의미가 아주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문득 봄 햇살 아래 지그시 눈을 감고 있는 젊은 청년의 모습을 그린 그림 앞에서는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 그림의 모델은 젊은 시절 할머니의 첫사랑이었고 청년과 할머니는 아주 애틋하게 60년대 말에 아날로그 정서 속에서 잠깐의 추억이 있었다고 할머니를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하던 날 할머니는 굉장히 마음이 가벼운 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얼마쯤은 아쉬움과 미련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당시의 여고 미술반에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던 할머니는 자신의 미술적 재능을 알아봐준 옆집 미대생 오빠, 그러니까 할머니의 그림 속 남자에게 무척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그의 늦어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있던 그 오빠는 가난한 집안의 엄한 아버지에게 혼나가면서 환쟁이 노릇을 몰래 하고 있었고 다행히 그림 실력이 좋았기에 대학은 장학금으로 다닐 수 있었고 생활비와 학비는 그림을 배우고 싶어하는 부잣집 부인이나 딸들의 개인 교습비를 통해서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되어서 고향 집에 놀러온 그 오빠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 그러니까 선자에게 몹시 호감을 느끼게 된 것이었지요. 고향 냇가를 그린 선자의 그림은 담백하고 정갈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에 얽힌 사연을 알고 있었기에 남들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느끼고 있었지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냇가에 대망초꽃 무더기와 무언가가 지나가느라 흩어져 버린 돌멩이들이 빚어내는 아련한 애수를 그녀는 아주 섬세히 포착했습니다. 그리고는 미술 선생님이 그녀에게 열심히 그리라고 선물해준 수채화 물감을 아주 아껴 사용해서 아름답게 그려놓았던 것입니다. 미대생 오빠는 그림을 잘 그리는 선자를 보자 곁에 앉아서 그림을 살짝 가필해줘 가면서 그녀의 어깨가 으쓱하도록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17살 선자는 그렇게 그의 여름을 그림 그리는 일에 점점 몰두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은 그림이 아닌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없다는 결심에 이르렀을 때 그녀의 실력은 이전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선자는 미대 오빠의 화풍을 따라하며 그의 말을 전적으로 신임하기 시작했고 어느덧 그에게 점점 빠지게 되어서 그를 따라서 여름 내내 과수원이며 들이며 논으로 다니며 열심히 야외 스케치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의 햇살은 뜨거웠고 선자는 곧 장래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온다면 자신도 아무 미련 없이 오빠처럼 미대에 가겠다는 결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선자의 집은 가난했지만 어머니가 너무나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말하는 꼰대 같은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지요. 자신은 겨우 그리나마 깨우쳤지만 강인하고 고든 성품으로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했고 너무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면 최선을 다해서
자식들의 꿈을 응원해주기로 스스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자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란 딸답게 두둑한 배짱이 있었고 이후로 미술 재료가 필요하다면 어느 집에 가서든 품팔이를 해서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선자는 드릴도 잘했고 집안 살림 솜씨도 좋았기에 그녀가 뽑은 들포리나 밭의 농작물들은 두 번 숨갈 것 없이 깔끔했고 그 나이에 이미 김치를 맛깔나게 잘 담갔기에 마을의 여자들도 선자의 음식 솜씨를 칭찬했습니다. 다들 그녀가 좋은 남자 만나서 가정을 잘 꾸리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이라 믿으며 앞으로 다가올 그녀의 인생이 어떠할지를 점쳐보는 것을 즐겨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흘러갔고 가을 학기가 다가오자 이대생 오빠는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서두르며 선자와의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미 군대를 다녀온 4학년이었던 오빠는 선자에게 더 많은 그림을 매일 열심히 그리라는 뜻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드로잉 도구 세트와 스케치북을 선자에게 주고는 기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선자는 멍하니 냇가에 앉아서 오빠가 준 화구를 바라보며 약간은 마음이 아리고 이상하게 슬퍼지는 것 같은 난생 처음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라 단정짓기 어려운 감정이었지만 한 어린 인간이 그림과 인생과 막연히 펼쳐진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막막하지만 덤덤한 감정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선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이웃의 발 넓은 아줌마의 중매로 인근 소도시의 어느 청년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바쁘고 정신없는 결혼 생활이 펼쳐졌고 아이를 5남매나 낳아 키우면서 그림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결혼 50년이 훨씬 더 흐른 어느 날 그녀는 다시 붓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제1회 전시회를 열었다면서 가만히 눈물 어린 자신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화가 선자는 아름다웠고 그녀의 그림도 비할 데 없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저는 잔에 든 커피를